이제 물리 1에서 가장 많이 문제 풀 때 활용되는 평균 속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가장 명쾌하고 빠르게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나라 수능은 한 문제당 30초에서 1분 사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자마자 막 풀어 제껴야 되는데, 자, 다음은 응용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 B가 4V0와 V0의 속도로 동시에 기준선 P를 통과한 후에 각각 등간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기준선 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동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뭘 푼다? 평균 속력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된다.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평균 속력은 같다라는 걸로 푸는 거고요. 얘네들이 지문을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등가속도 운동할 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처음과 끝의 속력을 다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죠. A입니다. A는 4V0의 속력으로 출발해서 자, 그 지점을 도착하면 속력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평균 속력 얼마야? 정확하게 가운데 2V0가 평균 속력이 돼.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B도 2V0가 평균 속력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출발을 V0로 했는데 평균 속력이 2V0가 되려면 도착할 때 속력이 얼마면 되겠니? 3V0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향성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시간 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평균 속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죠. 자, 지금 받은 시험지 밑에 여백 있어요. 그쵸? 우리 거기다가 우리 오늘 해야 되는 거 잠깐만 그려보죠. 반복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VT 그래프 썼어요. 그려. 처음 속도가 V0로 출발한다. 그래서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를 V라고 해보자. 됐냐? 자,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면적은 뭐예요? 체크. 표현의 면적이 뭔지. 자, 그래놓고 등가속도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 3가지 있었어. 나중 속도 구하는 방법. 됐죠? 두 번째, 간거리 구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해봐. 지나갈게요. 자, 나중 속도는요. 자꾸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지? 기억하려고 해봐. 처음
거 더하면 돼. 기억나니? 속도가 늘어난 거 찾는 게 관건.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가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라 그랬으니까 면적 구하면 되는데 우리 공식에서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해 라고 하는 공식이야. 맞지?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라는 공식이야. 자꾸 써봐야 돼. 자, 그래서 사각형 넓이는 V0t,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야. 됐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요.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알겠어? 자, 우리가 3주나 이따가 다시 볼 건데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그래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외워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있는 내용들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아.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 진도 나가 볼게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은 오늘 해야 되는 얘기까지가 역학을 푸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저번주에 앞부분에 힘 파트 했었고요. 뉴턴의 운동법칙 마무리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은, 자, 운동 상태가 있죠. 이 운동 상태가 뭐냐면 빠방이라고 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기와 방향이 어떻게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빠르기나 방향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변할 때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일정하지 않게 변하면 그냥 가속도 운동. 맞지? 자, 이렇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운동하는 동안 변해 안 변해? 라고 했을 때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한다면 됐어? 걔가 변한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빠르기가 더 빨라져? 왜 갑자기 방향 바뀌어? 이거 원인 뭐야? 힘 때문이야. 맞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상태의 변화와 힘 사이의 관계. 운동 상태가 바뀐 건 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운동 상태와 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한 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이죠.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 힘이 뭔데?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힘은 진짜 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 뭐라고 한다?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라고 했었고요.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그래서 작용했느냐에 따라 힘의 크기를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 같은 방향일 땐 더해 반대 방향일 땐 빼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일 때 뭐해? 어떻게 해?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또는 여러분들 계산식에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평행사변형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힘을 하나로 합치는 합력을 구해서 그 합력의 크기만큼 물체가 그 방향으로 변해라고 하는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최대의 힘이 작용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최소의 힘이 작용해 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3N과 4N의 두 힘이 있는데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몇 뉴턴? 7N. 최소의 힘은 몇 뉴턴? 1N. 됐어? 그래서 이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힘의 범위는 1N보다 크거나 같고요. 7N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들 수 있어. 이 합력 범위 안에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할 거야. 됐어? 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알자 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했으니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은 기존의 물리원은요, 이 힘의 합력과는 이거 안 나왔어요. 막바로 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의 합력은 이해하고 풀지만 비스듬한 방향이 나왔을 때는 합력을 못 구해서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있다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제1법칙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법칙이라고 했지? 그렇죠. 이걸 반성법칙이라고 할래 라고 하고요.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할래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3법칙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그렇죠. 이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할래. 이 중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로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속도 법칙 이해하고 있냐? 얘가 관건.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 법칙부터 시작하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이 바로 가속도 법칙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속력 변화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속도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 가요. 어떤 물체가 있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얘는 속도가 얼마였냐면 0이었거든요. 근데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2가 됐대요. 자, 그럼 빨리 구해보자. 첫 번째 얘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됐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라고 하는 거 넣으시면 되잖아요. 변화량은 어떤 형태의 변화량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변화량이 나온다. 알겠어? 네, 책상을 밀고 나오시면 됩니다. 옆으로 밀고 나와. 속도 변화량은요,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니까 나중 속도가 2고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빼면 얼마? 2m/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이니까 2m/s 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경우는요, 똑같이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요. 처음 속도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더니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1초 지나면 얘 속도 2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초가 지나고 나니까 이 2kg짜리 물체의 속력이 4가 됐답니다. 그러면 나경우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이번에는 4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4겠죠? 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의 아이들은 가속도 이거 2 맞네? 4 맞네? 이걸로 끝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뉴턴은 궁금한 게 생겨요. 똑같이 2kg짜리 물체가 처음에 둘 다 정지 상태였고 1초 지난 후에 봤는데 누구는 속도가 2가 돼서 가속도가 2가 됐는데 누구는 속도가 4가 돼서 가속도가 4가 됐네?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네? 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지? 그게 궁금했던 거야. 됐어? 뭐겠니? 힘이죠. 이 물체가 맨 처음에 2kg짜리가 가의 경우 멈춰 있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4N의 힘으로 밀어줬다면
됐어? 얘는 얼마의 힘으로 밀어줬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8N의 2배 큰 힘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변화량이 2배 크게 나타났구나. 아,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건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 거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됐어?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누군가 밀어줬기 때문인데 그 밀어줄 때 얼마나 센 힘을 주느냐에 따라 변화량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힘이고요.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또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힘 방향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뉴턴이 두 번째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힘이 결정해? 그럼 힘 말고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또 다른 건 없어?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인자를 찾으려고 다양한 실험을 막 합니다. 뭘 것 같아요? 뭐에 의해서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변화량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질량입니다. 됐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 얘랑 똑같이 4N의 힘으로 밀어줄 건데 됐어? 요번에는 2kg가 아니고 열나 무거운 4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처음에 똑같이 정지되어 있었어. 그리고 나서 1초 지난 후를 봤더니 이 4kg짜리의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얼마일 것 같니? 예측해봐. 그렇죠. 1 됐어.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에 이 아이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1만 바뀌었기 때문에 얘의 가속도 1입니다가 되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네. 그게 바로 질량이네. 근데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지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됐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건 없어? 없다고. 됐어? 우주에 전 우주적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질량하고 알짜입니다. 이 두 개가 물체의 가속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이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질량분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라고 하는 건 가속도의 정의를 배우신 거고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이라는 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알짜 힘과 질량이야. 그래서 A는 M분의 F야 라고 하는 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이게 가속도 법칙이야. 됐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알짜 힘과 물체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가속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고요? 이렇게 구하라고요?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똑같은 답이 나와. 해볼까? 첫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2kg짜리한테 4N의 힘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2kg짜리 물체한테 4N의 힘을 줬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됐죠? 됐어? 두 번째요. 똑같이 2kg짜리 물체한테 이번에는 얼마? 8N의 힘 줬어요.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 나옵니까? 4 나오죠. 됐죠? 세 번째요. 4kg짜리 물체한테 알짜힘 3N 줬어요.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온다고요. 되겠냐?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된다고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과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야. 그만큼 시간당 속도가 변해 라는 뜻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이다. 그러면 가속도 법칙 A는 M분의 F 우리 알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분수식 쓴 거 귀찮잖아? 그래서 분수식 없애서 F는 뭐라고 쓴다? MA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주로 쓰죠. 이거를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름 부른다. 이름은 몰라도 돼. F는 MA. 그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알짜 힘은 물체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것이랑 같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언제나 알짜 힘 방향이야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방정식까지 여러분들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물체한테 알짜 힘을 아주 크게 줬어. 그러면 물체의 변화량은 엄청 커요. 근데 물체한테 알짜 힘을 조금 줬어. 그러면 변하는데 조금 바뀌어요.
당연하죠. 그럼 물체한테 알짜 힘을 아예 안 주면 변화량은 없어요. 그럼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가 멈춘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네가 현재 무슨 상태인데? 라고 하면 저는 현재 정지 상태였어요. 근데 알짜 힘이 0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지나도 무슨 상태?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는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걸 물리에서 뭐라 그런다?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한테 알짜 힘을 주지 않으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정지 관성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0일 때요.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 처음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모든 물체한테는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얼음판 위에 강호동 아저씨 앉아 있고요. 유치원생이 앉아 있다고 치자. 강호동 아저씨 100kg, 유치원생 20kg. 얘네들은 모두 다 멈춰 있으니까 다 정지 관성이 있단 말이야.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깨려면 내가 뭐 줘야 되니? 힘 줘봐야지. 그러면 정지관성이 크면 힘을 많이 줘야 깰 수 있고요. 정지관성이 작으면 조금만 힘을 줘도 잘 밀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일 때까지 힘을 주는데요. 둘이 움직일 때요. 여기 얼음판이거든요. 같은 힘들까 다른 힘들까? 같은 힘들까 다른 힘들까? 다른 힘들어요. 얘는 20kg라서 그래서 힘을 조금만 줘도 팍 움직여요. 자, 10N의 힘을 주니까 유치원생을 갔다고 치자. 그럼 강호동 아저씨는 50N의 힘을 줘요. 그러면 살짝 느낌을 받았죠. 관성도 물질마다 크기가 다 다르다. 맞아? 관성의 크기가 곧 뭐다?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질량이라는 게 사실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야. 그러니까 관성의 크기가 강호동 아저씨가 유치원생에 비해서 5배 크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려면 유치원생보다 5배 큰 힘을 줘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관성도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관성의 크기는 바로 질량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구에서 관성을 가지고 있어. 우주에가 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무게는 뭐에 의해서 느꼈어요? 중력이죠. 그럼 우주에 가면 중력 있니 없니? 없죠. 그럼 무게가 얼마 됩니까? 0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지만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왜? 관성의 크기니까. 모든 물질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의 크기라서 그건 중력하고 무관해요. 알겠어? 그래서 장소와 무관하게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고집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관성의 크기다. 장소하고 무관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관성이 클수록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되어 있을 때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의 크기, 이거를 우리는 질량, 그 중에서도 정지 질량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질량이라고 하시면 되죠.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처음에 선생님 저는 멈춰있지 않고요. 가고 있었어요. 운동하고 있었다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2에 빠르게. 근데 얘한테 어떤 힘도 안 줘. 그럼 멈출까 계속 갈까? 계속 가요. 여러분들 멈추는 건 왜 멈출까요? 마찰이라는 힘 받아서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찰이라는 힘조차도 작용하지 않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그냥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죠. 자, 그 실험을 이소연 박사가 가서 했죠. 어디에서? 우주에서. 우주에서 물체를 퉁 하고 치면 그래서 한 번만 퉁 하고 치고 가만 놔두면 더 이상 안 밀어. 얘는 가다가 멈출까 계속 갈까? 계속 가요. 거기가 어떤 힘도 받지 않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됐어? 그래서 물체가 어떤 힘도 받지 않으면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으면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성립한다. 됐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힘도 안 받으면 물체는 가다 멈추는 게 아니고 등속도 운동합니다. 멈추는 건 힘 받아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우리는 멋진 말로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다. 질량이 큰 애는 정지 관성도 크고요, 운동 관성도 크기 때문에 조그만 자동차가요 10에 빠르기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겠죠. 근데 연락 큰 트럭이 가다가 10에 빠르기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긴 하겠죠. 누가 먼저 멈출까요? 가봅니다. 됐어? 잘 변하니까. 근데 무거운 애는요 계속 밀려가다가 멈춥니다. 됐어? 운동 관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성 법칙은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 때 너네 관성에 해당되는 예 배웠어. 얘기해봐.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버스가 멈춰 있다가 너네 탔죠. 그리고 나서 뭐하니? 급출발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관성이 드러나요. 몸이 어디로 쏠립니까? 나 안 갈 거야! 그래서 뒤로 돌리죠. 이게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되겠어? 운동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뭐냐? 거꾸로요. 버스가 막 가고 있어. 그러면 내 몸에는요 그 버스와 같은 속력으로 가려는 운동관성이 붙어요. 근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버스는 멈추는데 나는 운동관성 때문에 앞으로 튕겨나가죠. 됐어? 그래서 급브레이크 밟을 때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바로 운동관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돌부리에 걸리면 왜 넘어지니? 돌부리에 걸렸으니까 다리는 멈췄지. 근데 내 몸은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치우치지.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거 운동관성이야. 알겠냐?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서 너네가 아빠 자동차 타면 무조건 뭐 매니? 안전벨트. 또 왜 매니? 죽지 말라고 매는 거지. 근데 너네 왜 죽으려고 그러는데? 운동관성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네 몸이 앞으로 뭐 한다고? 튕겨나간다. 교통사고가 나면 앞으로 튕겨나가서 앞에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이 튕겨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뭐 매는 거야? 안전벨트야. 그래서 안전벨트는요 운동관성 때문에 만들어낸 안전장치예요. 튕겨나가지 말고. 알겠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만들어진 안전장치들이 엄청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베이스 깔았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간다. 자, 작용-반작용 법칙 세 번째 법칙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을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다니셨을 거니까. 자, 중학교 1학년 때요. 모든 힘은 항상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게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이렇게 써있거든요. 쌍이 몇 개일까요? 두 개.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다. 이 뜻입니다. 됐어? 그 두 개의 힘을 하나는 F1, 하나는 F2라고 우리는 쓰겠지만 이 두 개의 힘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을 뭐라고 할까요? 작용. 또 하나의 힘을 뭐라고 할까요?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힘을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죠. 됐어? 자, 그 중에서 졸면한데?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냐? 손 바닥으로 보이지? 손바닥으로 칠판을 하고 쳤더니
어디가 아프냐? 손바닥이 아프지. 근데 이게 엄청 신기한 일이야. 내가 칠판을 쳤는데 손바닥이 아픈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엄청 신기한 일이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보시는 F1이라고 하는 내가 작용한 힘은 뭐냐면 손이 누구를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친 거죠. 이때 힘 받은 게 누구니? 칠판이죠. 힘을 받은 물질한테 작용점을 찍는다. 저번 주에 배웠어. 맞아? 얘가 힘 받은 거야. 여기다 받은 거야. 손이 쳤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받은 거야. 이게 F1의 정체야. 그럼 누가 아파야 되니? 칠판. 근데 내 손이 아프잖아. 됐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손이 아픈 건 내 손이 힘을 받았어야만 아픈 거야. 근데 너는 힘을 준 거잖아. 네 손은 힘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 아플 수가 없어. 알겠어? 그 얘기야. 어? 근데 내 손이 왜 아프지? 칠판이 안 움직였으니까 힘이 통용하려고. 그게 바로 내가 힘을 준 순간 뭐가 생겼기 때문에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아픈 거야. 알겠어? 자, 그 반작용의 힘은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면 반작용의 힘은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됐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으니까 반작용은 뭐니? 불러. 그렇죠. 칠판이 누구를? 손을 얼마의 힘? 10N의 힘으로 똑같이 치는 일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때 힘을 받은 게 누굽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됐어? 칠판이 얘를 10N의 힘으로 친 거라고요. 얘가 알파트라고요. 이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이야. 됐어? 그래서 네가 칠판을 쳐서 아픈 게 아니고요. 칠판이 너를 쳤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됐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친구를 땅 하고 쳐. 1번 폭행이야?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1번 폭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어? 네. 네가 친구를 치면 친구도 너를 그만큼 뭐하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폭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 근데 네가 친구를 때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작용 반작용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 그건 죽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가면 죄송합니다 하는 거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이질하려면 뒤진다. 알겠어? 그런 거죠. 알겠어? 물리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야. 도덕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알겠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 작용 반작용의 투입이 있구나. 되겠습니까? 네. 이거 함량 얼마일까요? 안 돼요. 아니거든요. 이거 함량 얼마예요? 야! 이 새끼다! 이거 함량 얼마야? 10. 함량은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함량을 구하는 거죠? 이건 함력이 얼마냐? 이건 0이지. 이거 함력이 얼마냐? 10이지. 거봐. 알겠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절대 함력을 구할 수 없어요. 왜? 힘이 작용하는 물체 자체가 뭐하니까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함력을 구하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는 힘이고요. 됐어? 힘의 크기 똑같고요. 보이시죠? 방향 무조건 뭡니까? 반대 방향이고요. 알겠어? 절대로 함력을 구할 수 없는 두 힘이야. 왜? 작용하는 물체가 반드시 다르니까. 됐니? 그래서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라고 하고요. 얘처럼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인데 함력을 구했더니 0이 돼. 자, 함력을 0 만드는 두 힘을 뭐라 그랬었니? 저번 주에 써. 상남주관이다. 잘하도록 하자. 이게 뭐냐?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에요. 저번 주에 해드렸죠. 다른 말이라고. 얘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고요. 얘는 작용 반작용의 두 힘.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요. 자, 그러면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급히 연락 주셨어. 맨날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고 지랄들이야. 이 목에 매달고 다니기. 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림. 자, 지구에 책상 위에 뭐 있게? 뭐 있게? 그렇지. 꽃병. 그래서 얘네 힘을 받니 안 받니? 받죠. 뭐가 나요? 그럼 이제 단순히 교환. 이 중력 받게 안 받게? 중력만 받으면 어떻게 되게? 쟤는 뭐 하고 있냐? 어쩌말 정지. 됐어. 그럼 이제 중력만 받니? 아니겠지. 중력만 받으면 떨어졌어야죠. 중력도 받고 있지만 다른 힘도 받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서 해보자. 그러면 중력을 한국말로 풀어봐. 누가 누구를? 그렇지. 여러분들이 맨날 중력 하고 있는 그 단어의 실제 뜻은요. 지구가 누구를? 꽃병을 16톤의 힘으로 뭐한다? 당긴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F1이라고 하는 힘으로 표현해보자. 이게 작용이야. 되니? 그럼 이거에 뭐가 생겨야 되니? 반작용. 됐죠? 반작용 생겨. 불러. 그렇지.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라 그랬어. 다른 단어 들어오면 큰일 나.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꽃병이 지구를 16톤의 힘으로 뭐 한다고? 당긴다. 알겠어? 이렇게 써야지. 이걸 화살표로 표현해보자. 자, 첫 번째 F1. 힘 누가 받았니? 그러니까 꽃병에다 작용점 찍어서 지구가 당기니까 지구 방향으로 F1. 됐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F2. 어디에 작용점? 지구. 그래서 당기니까 F2.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중력만 받으면 얘는 자연 아까 했어야 돼. 근데 왜 안 할까? 그렇죠. 얘가 지구가 당기니까요. 내려가려고요. 나 내려갈 거야! 라고 하면 누굴 누를까? 책상을 누릅니다. F3. 말 잘 듣는 꽃병이요. 지구가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가려고요. 병이 책상을 얼마의 힘? 16분의 힘으로 나 내려갈 거야. 병! 누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반작용. 언제나 생겨. 반작용은 선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책상이 누구를? 꽃병을 16톤의 힘으로 뭐합니까? 됐어. 네, 작용 좀 찍어볼게요. 첫 번째 F3 어디다 찍어? F3 작용점 어디다 찍어? 책상. 힘을 받은 게 책상이잖아. 됐어? 책상을 누릅니다. F3. 알겠어? 자, F4 작용점. 그렇죠. 자, 병을 밀어 올립니다. F4. 됐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나래배로 밑으로 쭉 갑니다. 됐어? 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통합과학 시험 문제인데.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옆에 있는 이 군더더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저 화살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화살표의 의미를 지금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 놓고요. 여기에서 꽃병에 찍혀있는 작용점 몇 개? 2개. 그럼 저 2개의 힘에 뭘 구할 수 있겠니? 합력 구해도 되겠지? 얼마일까? 그래서 정제예요. 이제 좀 알겠다. 그쵸? 실제로 여러분들 물체들이요. 중력만 받으면 자유만 가야 합니다. 중력만 받지 않고 정지 상태라는 건 합력이 0이 되게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얘처럼요. 바닥면이 물체를 바닥면과
거짓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됐어? 얘를 뭐라고 불러줘?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면에 놓여있는 물체는 항상 중력과 수직 항력의 합력이 0이라서 정지된 거야. 알겠어? 중력만 받으면 뭐 한다고? 보이냐? 중력만 받으면 떨어져. 그러니 이렇게 중력만 받는 공간에서는 떨어지는데 바닥면 위에 올려놓으면 수직 항력이 순간 생기면서 합력이 0이 돼서 멈추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 얘기라고. 되겠어?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F1, F4 작용 반작용이죠. 대답해. F1과 F4 작용 반작용이죠.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죠.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절대 합력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작용 반작용은 선생님들 헷갈리지 말라고 같은 색깔로 표현하는 애들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아니고 무슨 힘?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뭔지 보여드렸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요 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수능 문제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됐어? 자,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요. 작용 반작용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난이도가 높아서 4단계 문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졸면 안 된다. 우리 딸내미들 저 졸면 죽는데. 자, 갈게요. 작용 반작용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레벨 문제요. 레벨 1.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저 종이 있는 거 아시죠? A4용지 필요한 사람 손. 이 새끼들이 이렇게 안 들고 다니냐? 애기 이거 줄까? 있어? 자, 첫 번째 레벨 1이요. 레벨 1 문제가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요. 원래 이제 영재 수업할 때는 레벨 1만 가르쳐주고 레벨 4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레벨 2, 3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영재 수업하고 단과 수업은 좀 달라요. 단과 수업은 1, 2, 3, 4를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영재 수업은 1 가르쳐주고 4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 해보세요. 됐죠? 자, 선생님이 레벨 1, 그러니까 레벨 1은 어떻게?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응용해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업하고 영재 수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재 수업은 많이 안 가르쳐 드려요. 사고력을 키우려고 많이 안 가르쳐 드리는 수업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학교 입시에 가서 보는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러니 가르쳐준 것만을 암기하는 스타일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딱 만나면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접해본 아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 수 있게끔 구력을 키워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물리를 하니까 선생님이 단계별로 내용을 정리해 볼 테니까 됐어. 선생님보다 빠른 속도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응용을 해보십시오. 됐죠? 자, 볼게요. 레벨 1 문제가 뭐냐면요. 레벨 1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 두 개를 붙여놔요. A라는 물체가 2kg이고요. B라는 물체가 1kg입니다.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 다 정지되어 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30N의 힘으로 밀어줄 겁니다. 오른쪽으로 30N의 힘으로 밀 겁니다. 됐죠? 자, 그때 첫 번째 이 물체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주는 힘 족족 밀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R자 힘이 얼마입니까? 얼마? 30이죠. 내가 준 그 힘 자체가 물체를 운동하는데 다 쓴 겁니다. 맞아. 자, 그래서 R자 힘이 30이고요. 그러면 이때 두 번째로 그러면 내 힘 때문에 움직였는데 자,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A는 N분의 F. 맞아요. 네,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로 계속 반복해 보니까 A는 N분의 F입니다. 그러니 내 힘 30N으로 움직인 거 몇 킬로? 그렇죠. 2kg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됐어? 3kg 다 움직였습니다. 그랬으니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 있는 2kg짜리 A만 밀었는데 지금 가속도가 10이 됐어요. 그럼 이 가속도는 A의 가속도가 10이라는 걸까? B의 가속도가 10이라는 걸까? 둘의 가속도를 합한 게 10이라는 걸까? 각각이 10이라는 걸까? 각각이요. 됐어. 실제로 두 개를 붙여놓고 내가 밀 때는요. 됐어. 시간당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붙어있는 거죠. 다르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가속도가요. A의 가속도도 10, B의 가속도도 10이라는 겁니다. 각각이 10이라는 거지 둘을 합해서 10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생겼다는 건 각각이 힘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A 혼자서 쓴 힘이 얼마일까? 나는 30표였는데 A가 내 힘 다 썼을까? 아니죠. 그럼 B는 못 움직였을 거 아니야. 됐어? 근데 그러면 A와 B가 각각 쓴 힘이 얼마인지 궁금해 라고 하면 F는 MA 그 중에서 A 혼자서 쓴 힘이 궁금하면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를 곱하면 A 혼자서 쓴 R자 힘이 나와. 알겠어? B 혼자서 쓴 힘이 궁금하면 F는 불러 MA B 거 집어넣으면 B 혼자서 쓴 힘이 나와. 됐죠? A는 2kg고 가속도가 10이야. 그래서 A 혼자서 쓴 힘이 20N이야. 아, 30 중에서 20을 A가 썼구나. 그럼 B를 얼마 써야 되니? 나오는지 볼까? B의 질량이 1이고 가속도 10이야. 얼마? 10. 됐지? 그래서 얘네들이 쓴 힘을 합하면 항상 내가 준 R자 힘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상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과학의 좋은 점은 뭐야? 예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물리는 예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을 합해서 R자 힘이 된 건 알겠는데 선생님 어차피 나눴을 거면 공평하게 15, 15 쓰지 왜 20, 10 썼을까요? 힘을 분배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얘네들의 가속도 값은 똑같잖아요. 맞아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힘을 배분하는 기준이 뭐였다? 질량이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R자 힘이 30이야. 질량비가 2대 1이야. 그럼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 없죠. 얘 혼자서 쓴 힘 얼마라고요? 네, 20N이고요. 얘 혼자서 쓴 힘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0N일 수밖에 없다. 왜? 힘을 2대 1로 나눠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난 힘을 A한테만 30N의 힘을 줬잖아. 근데 어떻게 30이 20으로 바뀌어? 그리고 얘를 민 적이 없는데 얘는 왜 10N의 힘을 받은 거야? 사람은 A를 밀어줘. 그래서 A가 가려고 했더니 앞에 조그만 뭐가 있어? B가 있는데 그 B를 누가 밀었을 거야? 그렇죠. 사람이 밀지 않았어. 됐어.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었을까? 얼마? A가 B를 얼마로 밀었어요? 16이요. 그러니까 10 받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민 거죠. 근데 이건 작용이죠. 이 순간 뭐가 생기니? 반작용이 생기죠. 물론 네. B가 누구를 A를 얼마?
10N의 힘으로 밀어봐. 얘 합력 얼마? 그래서 20대. 알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A와 B 사이에 주고받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입니까? 아, 10N이구나.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수능에서는 이거 하나 물어요. 근데 이걸 풀려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오토매픽이에요. 저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선배들. 그래서 자, 그러면 이해됐어? 이 중에서 이해하는 거 없니? 그러면 보면은 이해됐다 그랬으니까 레벨 1 요거요. 똑같아요. 지점으로 해서 채운 거예요. 영섭이자 30N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변하는 거 있나 찾아. 없는 거 같죠? 있어요. 방향이 반대죠. 네, 그거 말고요. 또 1번부터 5번 각 중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5번이 바뀝니다. 얼마일까요? 20. 그렇죠. 볼래요? 왼쪽에서 밀었으니까 그래도 알짜리면 방향은 반대지만 30N입니다. 가속도의 크기 30N의 힘으로 3kg를 밀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10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힘을 배분할 때의 비율은 항상 질량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밀어도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쓴 거 20N, 얘 혼자 쓴 거 10N 변할 수 없어요. 방향만 바뀐 것 뿐이죠. 그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민 건 요번에는 B를 밀었어요. B한테 3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얘가 10밖에 못 썼다는 거죠. 그죠? 자, B를 밀었는데 됐죠? B가 가려고 했더니 앞에 커다란 형아가 있어. 그러면 요번에 B가 A를 얼마의 힘으로 밉니까? 네, 얼마? 20N의 힘으로 B가 A를 밉니다. 됐죠? B가 A를 빨리 가! 그러면서 20N의 힘으로 미니까 A가 B를 미는 거죠. 반작용으로. 얼마? 20N의 힘으로 밉니다. 그래서 합력이 얼마 나옵니까? 얘 10, 얘 20. 보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미느냐에 따라 건너가는 힘이라고 저는 설명하는데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다 설명한 거야. 이해됐죠? 이게 레벨 1이야. 레벨 1이 튼튼하면 어떤 형태의 변형이 와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쉬운 게 아니죠. 해보죠. 레벨 2. 여기까지 됐죠? 레벨 2는 뭐냐면요. 얘를 떨어뜨려. A와 B를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얘네들 한꺼번에 움직이게 그래서 실로 묶어버린 거예요. 아까처럼 붙어있진 않고 실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 오른쪽에서 B를 당긴다. 얼마? 30N의 힘으로 당긴다. 라는 겁니다. 해보죠. 30N의 힘으로 당깁니다. 자, 이때 알자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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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가속도 얼마?
실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상태예요. 그러니 자 36N의 알짜힘으로 당긴 거 아까랑 똑같이 몇 킬로? 3kg. 그래서 가속도 얼마? 10. A 혼자 썼으니 20. B 혼자 썼으니 10. 왜? 질량대로 배분하니까. 예외라는 건 없다니까. 실의 질량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실은 무시. 단지 연결만 해주는 거.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붙어있던 떨어져있던 상관없다는 거죠. 힘을 배분할 때 질량 비율이니까 2대 1로 나눠써요. 그러니까 얘 20N의 힘을, 얘는 10N의 힘을 써야 되겠죠? 근데요, 저는 B를 땡겼어요. 그랬더니 B가 가려고 했더니 뭔가가 뒤에 하나가 매달려 있어. 그럼 혼자 갈 수 있어? 없죠. 끌고 가야죠. 그러면 B는 누구를 당기니? C를 당겨요. 자기랑 붙어 있는 아이한테만 힘을 주지. 됐어? 우리가 외계인은 아니잖아. 초능력자는 아니잖아. 떨어져 있는 새끼한테 힘을 못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B는 C를 당깁니다. 그러면 그 C는 누굴 당길까? 그렇죠. C이 I를 당깁니다. 알겠어?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B가 C를 얼마 힘으로 당겼을까? 20N의 힘. 알겠어? 네. 그러면 C이 A를 얼마로 당겼을까요? 20N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A가 20N의 힘을 받아 딸려오는데 이때 반작용 생기죠. B가 C를 당기면 물론 C이 이거를 B를 당깁니다. C이 B를 당깁니다. 20N의 힘. 그래서 이 알자 힘 10이죠. 됐어? 이것도 반작용이죠. C이 A를 당기면 A가 누구 당깁니까? C를 당깁니다. 얼마의 힘? 20N의 힘으로 이 C를 이렇게 당깁니다. 됐어?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건너가는데 누구 통해 건너갑니까? C를 통해 건너가죠. 그래서 실은 팽팽하게 당겨 있는 동안 힘이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한 가닥의 실. 이 실에 걸려 있는 힘은요, 어느 부위나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동안 그 실에 걸려 있는 힘은 부위 상관없이 다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느 부위를 재든지 같은 크기의 힘이 나올 텐데 이 실에 걸려 있는 힘을 멋진 말로 우린 뭐라 그러냐면 텐션의 약자 T 쓰고요. 장력. 실에 걸려 있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됐어? 그러니 아까는 FAB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장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봐도 두 개가 같은 의미죠. 맞죠? 자, 그래서 장력 얼마야? 20N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납득하냐? 이렇게. 자, 보면 거꾸로 당겨. 이쪽으로 30. 달라지는 거. 장력. 얼마? 10. 쉽게 얘기할게요. 건너가는 힘이잖아요. 그게 장력 형태로 나타나던 그냥 직접 밀던 상관없습니다. 자, 장력은 여기에 있는 이 5번의 힘은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일단은 뭔가를 받으면 자기가 먼저 필요한 걸 빼고 나머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A한테 힘을 주면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얼마? 20을 먼저 빼니까 건너가는 힘 얼마? 10. B한테 힘을 주면 자기한테 먼저 필요한 힘을 빼요. 얼마? 10. 그걸 빼고 건너주니까 장력 얼마?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생각해 보시면 아, 왜 그런지가 납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당겨줄 때 장력이 얼마냐? 이건 공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애들이 맨날 실만 나오면 열나황당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리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늘 하는 게 공식이라서 뭔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공식도 언제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공식에 의존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게 레벨 2. 근데 고백아, 머리 있는 척해. 여기에 용수철을 걸었다고 치자.
용수철. 용수철에 걸리는 힘을 뭐지 말로 그러냐? 탄성력.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됐어? 탄성력의 크기. 오른쪽에서 당기면 몇 뉴턴? 20뉴턴. 왼쪽에서 당기면 10. 자, 그랬을 때 용수철은 뭐가 달라지죠? 20뉴턴의 힘을 받을 때와 10뉴턴의 힘을 받을 때 용수철은 뭐가 달라질까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게 달라지죠. 10뉴턴의 힘을 받으면 용수철이 1cm 늘어난다면 20뉴턴의 힘을 받으면 용수철 몇 cm 늘어날까요? 2cm 늘어나죠. 됐어? 네, 이런 것들이 실과는 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 얘들아, 조용? 잠깐 끊어? 추워요? 자, 10분만 끊을 테니까요. 잠 좀 깨요. 가영! 내년. 잠 깨, 빨리.